선영이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팬티가 없다. 자세히 보니 선영이 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대로 잠옷으로 갈아입더니 침대에 누웠죠. 만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팬티를 입지 않고 왔을까? 설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만수는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의 작은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잠옷 차림 그대로였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뉴스 채널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내용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 벌써 석 달. 처음엔 해방감이 컸어요. 30년 넘게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거든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구나.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어요. 선영은 벌써 아침 일찍 나갔더군요. 요즘 들어 자주 그래요. 이른 아침부터 동네 아주머니들과 만나 시장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바쁘게 지내죠. 반면 만수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이렇게 멍하니 누워만 있었어요. 여보, 제발 뭐라도 좀 하세요. 나 혼자 늙어가는 기분이야. 어제 저녁 선영이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선영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짜증과 실망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결혼한 지 31해. 처음 보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왠지 예전보다 더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만수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덥수룩하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 거칠어져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몸무게도 늘어서 잠옷이 조금 끼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선영이 해놓고 간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김치찌개 끓일 재료도 다 준비해두고 갔더군요. 고마운 일이면서도 왠지 서글펐어요.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엔 내가 가장이었는데,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9살에 선영과 결혼했을 때였죠. 그때 선영은 22살의 싱그러운 처녀였어요. 첫 만남이 생생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는데 선영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헤어지면서 만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만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결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둘만의 보금자리였죠. 선영은 살림을 정말 잘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들였고 만수가 퇴근하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선영이 건네던 말이었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다 날려주곤 했죠. 주말이면 둘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특별한 곳은 아니었지만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소한 일로 다툴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전구가 나가면 만수가 먼저 나서서 갈아주었고 선영이 부탁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와주었죠. 빨래를 개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함께 했어요. 오히려 그런 일상이 즐거웠거든요.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영이 웃으며 말하던 게 기억나요. 정말 그랬어요. 서로의 성격도 생활 패턴도 모든 것이 잘 맞았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투게 된 걸까? 만수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끄고 말았죠. 조용한 집안이 더욱 적적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2시쯤 선영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장보고 온 비닐봉지들이 들려 있었죠.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차림이었는데 만수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낮에 잠만 자고 밤에 또 TV 보시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만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은퇴했는데 이제 좀 쉬자고. 평생 일했는데. 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당신 자신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만수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뭘 도와줄까? 됐어요. 이제 와서 도움이 되겠어요? 쌀쌀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만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정말로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녁 시간이 되어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선영이 차린 저녁상 앞에서 둘은 거의 말없이 밥을 먹었죠. 만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선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저녁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돈 아깝게 왜 밖에서 먹어? 집에서 먹으면 되지. 만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싶어서요.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 집에 있으면서 무슨 스트레스? 여보, 당신은 왜 나랑 눈도 안 마주쳐요? 나랑 사는 게 재미없죠?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뭔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그 말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자신을 가꾸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에 머리도 안 감고. 내가 창피해 죽겠네. 나이 60에 화장이 뭐가 중요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만수는 여전히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선영의 답답함은 더욱 커졌죠.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갈등은 더욱 빈번해졌어요. 작은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부부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죠. 어느 날 아침 화장실 전구가 나갔어요. 여보, 전구 좀 갈아주세요. 어제부터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나갔어요. 선영이 부탁했지만 만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할게. 지금 뉴스 보고 있어. 나중에 언제요? 어제도 나중에 한다고 하시더니. 아, 알겠다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그깟 전구 좀 못 참고 기다려. 결국 선영이 직접 의자를 가져와서 전구를 갈았어요. 그 과정에서 의자가 흔들려 위험했지만 만수는 도와주지 않았죠. 이제 집안일도 내가 다 해야 돼?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내가 평생 밖에서 벌어다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그럼 나는 평생 뭘 했는데요? 집안일 하면서 당신 뒷바라지만 한 게 아니에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또 다른 날에는 빨래 문제로 다투어요. 만수가 입던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것을 보고 선영이 잔소리를 했거든요. 빨래통에 넣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매일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내가 주워 담아야 하잖아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나이 들어서 더 잔소리가 심해졌네. 잔소리요? 이게 잔소리예요? 기본적인 예의를 말하는 건데. 음식간을 맞추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만수는 싱겁게 먹고 싶어 했고 선영은 예전처럼 조금 짜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혈압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한다니까. 그럼 나도 입맛이 있는데 왜 당신 입맛에만 맞춰야 돼요? 그럼 각자 따로 해 먹든지. 네, 그럴게요.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해 드세요. 하지만 실제로 각자 식사를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결국 선영이 2가지 반찬을 따로 만들어야 했고 그것도 불만이었죠. 내가 왜 이런 걸로 매일 싸워야 하지?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가? 만수도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그냥 모든 게 귀찮고 번거로웠어요. 선영 역시 지쳐가고 있었어요.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차가워져만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에어컨 온도 때문이었어요. 너무 춥지 않아요? 온도 좀 올려줘요. 나는 더운데 뭘. 조금만 타협해요. 26도로 맞춰요. 에어컨 켜놓고 또 담요 덮고 자려고. 전기세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전기세 때문에 더위를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선풍기나 틀어. 선풍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부부간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실용적인 문제들 뿐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런 갈등이 반복되던 어느 날 선영이 불쑥 말했어요. 내일 문화센터에서 댄스 강의가 새로 생겼대요. 선영이 불쑥 말했어요. 댄스? 네. 사교 댄스요. 한번 배워보려고요. 만수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동안의 갈등 때문에 선영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좋지 뭐. 만수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선영이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이렇게 매일 부딪히는 것보다는요. 댄스가 그렇게 재밌어? 만수가 물었을 때 선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재밌어요.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좋고요. 그때 선영의 표정을 보며 만수는 놀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이었죠. 아, 선영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자신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선영은 정말로 댄스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나중에는 일요일 오후까지 추가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선영의 옷차림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항상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화장도 전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다녔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댄스 끝나고 회원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요. 그런 말을 남기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댄스가 있는 날이면 거의 늦게 들어왔죠. 만수는 혼자 저녁을 해먹어야 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선영이 차려놓고 간 반찬으로 간단히 때우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많았죠. 외로웠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선영이 즐거워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뭔가 찾아야겠는데. 만수도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바둑도 두어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보았죠. 하지만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집중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선영이 평소보다 많이 늦게 들어왔어요.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만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문을 여는 소리에 만수가 물었어요. 아, 좀 늦어졌네요. 차 마시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았고 말끝이 살짝 어눌했죠. 혹시 술 마셨어? 조금. 회원 중에 생일인 분이 있어서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 만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술 냄새였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죠. 남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남자 향수? 댄스 동호회에 남자들도 있나? 동호회에 남자분들도 계신가 봐? 네, 몇 분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요. 선영은 대답하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죠.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있는 모임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였나? 옆에서 자고 있는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에는 선영이 돌아오면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대화할 시간도 기회도 없었죠. 아내와 대화가 없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더욱 바빠 보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옷도 골라 입었죠.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댄스 가는 거야? 네, 오늘은 특별히 개인 레슨도 받기로 했어요. 개인 레슨? 실력을 좀 더 빨리 늘리고 싶어서요. 선영은 서둘러 나갔어요. 남긴 것은 향수 냄새뿐이었죠. 만수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개인 레슨까지. 정말 댄스에 푹 빠진 것 같네.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죠. 며칠 더 지났을 때였어요. 선영이 화장실에 갔을 때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죠. 오늘 너무 뜨거웠어. 다음엔 더 재밌게.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뜨거웠다고? 재밌게 한다고? 이게 무슨?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없었어요. 선영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댄스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뜨거웠다, 재밌게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선영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자정이 넘어서였죠. 미안해요. 오늘은 정말 늦어졌네요. 선영은 바로 침실로 들어가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무심코 그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상하다. 선영이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팬티가 없다. 자세히 보니 선영이 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대로 잠옷으로 갈아입더니 침대에 누웠죠. 만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팬티를 입지 않고 왔을까? 설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돌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옆에서 자고 있는 선영을 바라보며 만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1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건가? 선영이가 화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나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퇴직하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게 당연한 건가? 아내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매일 사소한 일로 싸우고. 이게 정상인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침대 옆에서 선영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편안했는데 요즘에는 왠지 멀게만 느껴졌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구 하나 갈아주는 것도 그렇게 귀찮았나? 빨래통에 옷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선영이가 그렇게 큰 걸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모든 걸 그렇게 귀찮아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나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며칠 더 지나면서 만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선영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댄스에 가는 날이면 항상 새 옷을 입었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어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동호회 회식이 있어서요. 또 회식이야?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 뭐 그렇게 따져요?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영의 대답이 예전보다 날카로워졌어요. 전에는 만수가 뭐라고 해도 부드럽게 설명해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짜증부터 냈죠. 그날 밤도 선영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선영이 치마를 걷어올린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역시나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말일까? 설마 선영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31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렇게 다정했던 선영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늘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어젯밤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오늘은 좀 늦게 나가려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만수가 말했어요. 사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선영을 지켜보려는 마음이었죠. 그래요? 그럼 푹 쉬어요. 선영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만수는 선영이 나간 후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계속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결국 만수는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선영의 댄스 동호회가 끝나는 시간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오후 4시쯤 만수는 문화센터 앞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고 한편으로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5시 반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그중에 남자들도 몇 명 보였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곧 선영이 나왔어요. 2명의 남자와 함께였죠. 3사람은 무엇인가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만수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3사람은 문화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모텔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만수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선영과 2 남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거죠. 만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어 사진을 찍었죠.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아, 정말이구나.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죠. 31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라고. 만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게 선영을 맞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따져 물어야 하는 건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울 수는 없었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서글펐어요. 이 집에서, 이 침대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선영은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다른 남자들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동안 선영이 보인 모든 행동들이 새롭게 해석되었죠. 댄스를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 늦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새 옷을 사입을 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이 돌아왔을 때 만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겨우 참고 있었죠. 오늘은 일찍 왔네요. 네, 일찍 끝났어요. 선영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몇 시간 전에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만수가 목격했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있지? 그날 밤 만수는 1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선영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만수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선영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만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진 증거와 함께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분이 수집하신 증거들이 상당히 결정적이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불륜이 있었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반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만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람을 피워놓고도 재산을 반씩 가져간다고. 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거짓된 관계를 끝내는 것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만수는 선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댄스 동호회 사람들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직접 봤어. 뭐라고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것도 봐. 사진까지 있어. 만수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선영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보. 그게. 더 이상 변명하지 마. 31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여보도 이해해줘요. 요즘 여보랑 있으면 너무 답답했어요. 맨날 집에만 있고 대화도 없고.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 모텔에 간 거야?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혼하자.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미 변호사도 만났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그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선영이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결국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었어요. 재산 분할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그동안 만수가 벌어온 돈으로 산 집과 적금, 주식까지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어야 했거든요. 내가 30년 넘게 벌어온 돈이 반 토막이 나다니. 만수는 허탈했어요.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결국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였죠. 짐을 정리하면서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신혼 때 둘이 함께 고른 가구들,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를 잃었어요. 선영도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렸죠. 31년을 함께 살던 부부가 남남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보. 아니, 만수 씨.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이혼이 완전히 성사된 후 만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가구도 최소한만 들여놓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냉장고와 세탁기.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내 새로운 삶이구나.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욱 쓸쓸했어요. 31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돈도 문제였어요.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려면 수입이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60살의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만수는 택시 기사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되었거든요. 택시 회사에 가서 등록을 하고 운전 교육을 받았어요. 3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아온 만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죠.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요. 동료 택시 기사들이 조언해 주었어요. 대부분 만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고 각자 사연이 있어 보였죠. 첫날 택시를 몰고 나갔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택시 기사가 되다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단순하면서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어요. 특히 고마워하는 손님들을 만날 때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밤늦게 원룸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외로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맞나? 31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맞나? 때로는 선영이 그립기도 했어요.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완전히 잊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다시 살아보자. 만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택시 기사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만수는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져 있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의 생활 리듬이 생겼어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자분이 택시에 타셨어요. 안녕하세요. 문화센터까지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정말 반가운 얼굴이 보였죠. 말숙이? 어머, 만수 아니야? 만수의 초등학교 동창 말숙이었어요. 20년도 넘게 보지 못한 사이였죠. 와,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구나? 응. 최근에 시작했어. 만수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동창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대단하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숙의 말에는 놀라움보다는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선영이는 잘 지내? 우리 이혼했어. 어머, 그랬구나.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아니야, 괜찮어. 택시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만수는 운전에 집중했고 말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도 혼자 살아. 우리 남편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아, 그랬구나. 몰랐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자유롭기도 하고. 말숙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처음에는 외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 독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해. 대단하네. 만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말숙이 전화번호를 줬어요. 시간 날 때 연락해. 차라도 한 잔 마시자. 만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 만수는 용기를 내어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 말숙아. 나야, 만수. 만수. 전화 주시네. 잘 지내? 응. 시간 되면 정말 차라도 한잔 할까? 좋아. 언제가 좋아? 그렇게 둘은 동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말숙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예전과 다름없는 밝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인지도 모르겠네. 10년도 넘었을걸? 지민이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마지막이었나? 둘은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의 추억, 그 후에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정말 이혼한 게 잘한 일 같아. 배신당하면서까지 함께 살 이유는 없잖아. 말숙은 만수의 이혼 사유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응. 그래도 31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서. 세월이 아깝다고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 만수가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거야. 말숙의 말이 만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선택이 맞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인정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말숙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혼자서도 이렇게 밝게 살고 있으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야. 나는 나만의 일상이 있거든. 매주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근처 도시로 여행도 가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해. 와,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바쁘다기보다는 충실하게 사는 거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만수는 말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어요. 자신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만수도 택시 일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봐. 뭐든 상관없어. 운동이든 독서든 취미든. 그러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의욕이 안 나. 그럼 나와 함께 해. 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좋거든. 그렇게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도서관에도 갔죠. 처음에는 동창으로서의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숙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게 됐어.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말숙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택시 일을 하면서도 말숙과의 약속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죠. 만수야, 정말 많이 밝아졌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말숙이 어느 날 말했어요. 그럴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이야. 눈에서부터 다르다니까. 전에는 뭔가 슬픈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편안해 보여. 그 말을 들으니 만수 자신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몇 개월이 더 지나서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죠. 만수야,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어느 날 말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함께 살자고. 응.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만수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말숙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좋아. 함께 살자. 그렇게 둘은 작지만 아늑한 빌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죠.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수야, 행복해?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나도야.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둘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배신은 끝이 아니었구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어.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선영의 배신으로 무너진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거든요. 말수가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줘서.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바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면 되지.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60년을 살았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악몽 대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요. 말숙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요. 택시 일도 전보다 즐거워졌어요.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웃는 일도 많아졌죠. 어떤 손님은 만수에게 기사님 참 밝으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만수는 자신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숙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설마 선영인가? 가까이 가보니 정말 선영이었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죠. 선영도 만수를 알아봤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선영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만수는 잠시 멈춰 섰지만 곧 말숙의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는 사람이야? 말숙이 물었어요. 응.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만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숙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만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간 일이야. 만수야,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밝은 웃음이었죠.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만수는 새삼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상처를 받아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요.